브로드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에이직 반도체, AI 가속기 반도체의 성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기대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브로드컴 하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성장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추론의 시대에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찐생 김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주식 필살기 시간인데요. 이것도 시장이 좋아야 좀 필살기 시간이 신나고 그럴 텐데 그렇지가 못한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진짜 뭐 그렇게 좋다고 떠들던, 세상을 바꿀 것 같던 AI 주도주들도 보면 고점에서 한 30%, 40%씩 아주 우습게 하락을 한 상태고,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걱정, 여러분들의 고민 그냥 한층 깊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필살기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AI 주도주 중에서 특히 2025년을 대비하면서 주목했던 종목이 결국은 이제 팔란티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야기, 브로드컴이 지난 상황 동안 뭐가 변했는지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요. 근데 사실 오늘 드릴 필살기는 이 브로드컴 하나에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목들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 포함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꼭 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PD님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브로드컴의 주가가 부진한데요. 에이직 반도체에 특별한 부정적인 이슈가 있나요? 이게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 더 확장시켜서 AI 주도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니까 실적 발표에서 바로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AI 주도주들이 실적 발표한 다음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이 브로드컴만큼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14%까지 시간에서 상승을 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인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건 뭐 당연히 이유가 실적이 좋으니까 그런 흐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우선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아주 대단한 실적이다, 전체 실적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모든 투자자들이 브로드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에이직 반도체, AI 가속기 반도체의 성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말 기대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 IR 컨퍼런스에서 기존에 있었던 클라우드 사업자 외에 또 다른 추가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AI 가속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의 매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을 이야기해주면서 브로드컴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좋게 반응을 실적 발표 이후에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브로드컴의 전체적인 산업 환경 자체도 한번 따져보면 뭐 주가가 빠지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2025년에 어차피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기존에 계획했던 투자 규모보다도 더 큰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바꾸지 않은 상태고요. 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특히 이 많은 투자가 이전에는 학습에 집중됐었다면 지금은 추론의 과정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엔비디아의 범용 GPU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론의 과정에 더 유리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브로드컴은 지난 분기까지의 실적도 그랬고, 산업 환경 전체도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바뀐 건 없고, 펀더멘탈상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 외에 소프트웨어에도 강한 성장이 있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브로드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이 소프트웨어 쪽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브로드컴이 2022년에 W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브로드컴의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무슨 소프트웨어냐면, 저도 좀 어려워서 잘 모르겠는데 가상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 가상화 소프트웨어는 뭘까 그랬더니 한 개의 서버, 물리적 서버 위에 가상의 여러 개의 서버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서버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겠죠. 서버 한 대에 실제로는 여러 개의 서버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보니까 말만 일단 들어보면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브로드컴의 실적, 지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아주 인상적인 소프트웨어의 실적 성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쪽만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연구 라이센스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구독 매출로 매출 인식 방법이 바뀐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왼편은 뭐냐면 이 브로드컴의 분기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고요. 오른편은 연간 사업부별 매출액 추이입니다. 근데 브로드컴이 WM웨어를 언제 인수했냐면 2022년에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지난해 2024년부터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이 소프트웨어 사업부의 실적이 좋아진 거를 인식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브로드컴 하나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기업에서 가상화 솔루션, 인프라 소프트웨어까지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까지 성장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게 모두 다 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러면 여전히 2025년 에이전트의 시대, 그다음에 추론의 시대에 가장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TC가 시작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에도 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가 저는 이게 완벽한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엔비디아의 범용 GPU하고 일종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는 브로드컴한테 악재가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GTC에서 젠슨왕의 키노트를 보게 되면 그냥 제너러티브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범용 GPU가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도 얼마나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크게 사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자리인 것 같거든요. 단순히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 실적 발표에서도 엔비디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젠슨왕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요 독보적인 능력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학습보다는 추론의 과정이 더 중요해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젠슨왕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추론의 과정에서도 우리 범용 GPU, 엔비디아의 GPU는 더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저는 그래도 엔비디아보다 브로드컴 쪽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너무 자신감 있게 추론 쪽에서도 이 GPU의 활용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 끝나고 나서 브로드컴은 좀 나빠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브로드컴이 더 특별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없었었고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는 못 움직이지만 브로드컴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대칭 관계는 아니지만 GPU와 브로드컴에서 올해는 최소한 그래도 브로드컴의 에이직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별하게 브로드컴한테 약세 요인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의 주가 하락의 이유는 결국 시장의 하락 과정에서 나타난 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락 과정에서 사실 브로드컴만 하락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마치 바꿀 것처럼 느꼈던 그런 대단한 AI 주도주들이 대부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시장 하락의 관점에서 뭔가 브로드컴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주도주들이 왜 하락을 했는지 한 두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경기 침체 위험이잖아요. 이 경기 침체 위험이 투자 심리에 부담을 만들었고, 그래서 주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인 AI 주도주가 가장 심각한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죠. 그럴 것 같아 밖에 없는 되게 모호한 설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라는 게 아직까지는 본격화된 침체도 아니고, 이 AI 주도주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경기 침체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반대에서는 우리가 앞서 브로드컴에서 봤듯이 실제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특별하게 부정적으로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하락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하락한 수준을 너무 평가절하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아닌 하락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두 번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요건 조금 더 복잡한 문제긴 한데, 실제로 AI 주도주가 본격적인 훼손을 보인 시점은 중국의 딥시크 발표 이후 그 시점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딥시크 때문에 중국 대비해서 미국의 AI가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중국의 AI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AI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우려감에 의해서 지금 주도주들이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심리적인 해석, 카더라라는 식의 해석, 이것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미국이 과잉 투자기 때문에 투자를 줄일 거냐라고 보면 투자를 줄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AI와 중국의 AI가 그럼 거의 차이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기술적 격차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해석, 딥시크 때문에 여러 가지 미국 AI의 우려가 생겨서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 딥시크 이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주도주가 하락했다라는 그 점 외에는 사실은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주도주가 경기 침체라는 이유로 이렇게 더 많이 하락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으로 내릴 수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두 개 모두 다 아주 깔끔한 설명이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찌됐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주가가 하락한 그 사실 그 자체니까 AI 주도주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브로드컴도 하락을 하고 있다. 일단은 그렇게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브로드컴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브로드컴 하나만 놓고 보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AI 관련한 주도주들이 아주 상당수 종목군들이 중장기 추세에서 이탈하는 정도의 약세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몇 개 안 되는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종목이 브로드컴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브로드컴의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의 기간은 실제로 미국의 AI 랠리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2023년 7월 이후에 주가의 추세가 가장 잘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한 24% 하락을 했고 굉장히 추세상으로 보면 위험한 수준까지 하락을 한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추세에 대한 완벽한 이탈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의 주도주 중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탈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똑같이 하락했지만 여전히 중장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나름의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브로드컴 하나만 딱 펀더멘탈을 생각해보면 특별히 부정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쉬운 투자 의견의 결론이 이거 같아요. 브로드컴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는데 지금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한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게 충분히 하락을 했으니 지금부터는 열심히 다시 주식을 채워 넣어야 한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이제 투자의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리가 맞으려면 뭐가 가정이 돼야 되냐면 시장이 다 빠졌다. 시장은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 중장기로 다시 오를 거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서 확인을 했듯이 이번에 하락 과정에서 주도주가 왜 하락을 한 건지 왜 이 정도의 하락을 보인 건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락한 이유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이쯤 빠졌으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더 무모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는 영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고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위험을 통제하면서 영리하게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에 대한 훼손도 없고 실제로 주가의 추세 역시 중장기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최소한의 비중 정도를 가지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 전체가 안정을 찾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계속 빠지지 말아야겠죠. 계속 중장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전환 시도를 보이게 되면 그때 차근차근히 신호의 강도에 따라서 채워 넣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물론 반대돼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브로드컴이 중장기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 청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양쪽을 다 열어놓고 바라보는 전략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중장기 추세가 유지가 안 되는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제가 브로드컴을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있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펀더멘탈의 변화가 없고 중장기 기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소한이라도 가지고 있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게 이탈되는 종목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투자 관점입니다. 늘 그런 것 같아요. 야, 안 바뀌었는데 주가가 하락했으면은 이거는 사야 되는 상황 아니냐. 저는 제가 배운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하락을 더 하게 되면 왜 하락하게 됐는지, 왜 이 시장이 무너지게 됐는지 이건 나중에 알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의 움직임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명확한 이유를 아는 경우는 오히려 더 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더 추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브로드컴에 대해서는 이런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필살기를 통해서 그래도 종목이라고 하면 지난주에는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좀 브로드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해본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주가가 하락한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질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브로드컴 하나에만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른 지금 AI 주도주 모두에게 해당하고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관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투자 전략이랑 저의 투자 전략, 투자 관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 얘기가 조금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도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시장은 드라마틱하게 회복을 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상 필살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생 김진이고요. 찐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